가계부채 미시 통계 관련된 부분이고요. 올해 제가 7월달에 한번 질의했던 겁니다. 그 연장에서 물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은 가계부채라고 합니다. 외국 금융기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연구기관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가계부채 이게 지금 내수 침체, 내수 위기의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풀 것인가 고민인데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2008년 이후부터 뭔가 이제 제대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난 7월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개선사항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시 회고해 보면 2016년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었고 2015년도 7월에 가계부채 상시 모니터링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인 16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미시 통계인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면접조사 방식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기도 바꿔야 된다.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안에서 분기부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계속 말만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 2022년 통계청에서 어떤 용역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용역에 이제 어떤 식으로 통계를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 연구팀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가구 2,200만 가구에 대해서 신용평가사의 자산 및 부채 데이터 결합하는 방식의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게 왜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무위 하면서도 계속 이 문제 제기를 금감원이나 금융위 제기했던 주제입니다. 제발 데이터 좀 공개하고 데이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정책 논의해야 된다. 그런데 제대로 안 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하겠다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연장에서 올해 기재위 와서 이제 기재위 통계청에 이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전이 없습니다. 그냥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그 상황 점검을 해보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신용정보보호사도 약 100만 명 정도 신용정보를 받아갖고 2015년도부터 가계부채 DB를 구축했고 그게 매 분기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재위원회나 정무위원회 많은 이제 이 경제 가계부채 데이터에 궁금한 분들은 한국은행에 문의를 합니다. 거기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DB를 공개를 못하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해서 그 요청에 따라서 일부를 이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계속 그 가계부채 DB를 국가 승인 통계 지정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통계청은 안 했습니다. 반려만 했습니다. 왜 반려하고 있냐? 이제 그 통화금융통계 중에 가계부채 DB를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안 한 거죠. 이걸 기관 간에 서로 힘싸움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입니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정책의 관계자들이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 관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가장 잘해야 될 때가 금융감독원이든 통계청이든 한국은행일 텐데 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관 간에 논쟁하면서 공개가 안 되는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와중에 통계청의 입장이 애매한 거나 잘못된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15년도에 공표했던 것처럼 가구별 가계부채 DB를 빨리 구축해서 분기별로 공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한국은행 가계부채 DB가 이미 계속 관리되고 있는데 그거를 국가 통계로 승인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분기별로 발표하게 하자.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취약차주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리 1% 인상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우리 대책이 이렇게 논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뭉개고 있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비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016년에 저희가 가계부채 미시 통계를 이제 조사를 좀 극복해서 실제 데이터를 갖고 좀 해보자는 노력은 그 당시에 실제로 진행이 됐고 2018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부채 보조지표를 현재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이제 소득과 같이 연계되는 건데 소득이 1년에 한 번 조사되는 가금복 통계랑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시 통계를 결합한 통계가 현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소득, 자산, 부채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원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통계가 있으면 거기서 좀 더 이제 데이터를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한국은행 네?
제가 분기는 이게 저희가 자산하고 소득을 1년에 한 번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분기로 붙이기가 지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한국은행 거는 제가 이 사실은 이제 말씀 주신 걸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제가 그럼 네, 그럼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2015년, 16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한국은행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